내 인생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인간관계까지 생각해야 하나 하는 생각 드시는 분 정말 많을 것으로 압니다. 심리학, 처세술, 인간관계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책과 강의를 수십 권에 달하도록 읽어보신 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과 강의에 나오는 내용은 효과는 있지만 정말 피곤해지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대신 이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쉬워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바로 사람 문제, 즉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나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문득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구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그 사람인데 왜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드는 게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이나 처세술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줘라. 근데 왜 그래야 되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칭찬까지 해주래요. 좀 다른 방식으로는 화제를 바꾸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난 이렇게 말해야지.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 늘 긴장하고 머리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감이 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 집중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아무리 심리학을 배우고 실천한다고 남이 내가 원하도록 행동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관계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인간이라는 단어에는 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으려면 먼저 인간이 있어야 하고 인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늘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것, 결국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즉 존중은 감정 존중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세상은 자신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밖으로부터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남 탓, 환경 탓, 세상 탓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만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존중이란 것을 남에게서가 아닌 나에게서 찾게 된다면 모든 것은 쉬워집니다. 그 중요한 인정을 내가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남에게서 찾아야겠습니까?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잘했다. 등등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던 인정의 말을 내가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저한테 너무 차가운 너 싫어라는 느낌을 뿜어대는 상사가 있었는데 초반엔 퇴근해서도 나를 왜 싫어할까 이런 생각으로 잘 보이려고 커피도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태도에 그냥 저 사람은 포기다. 정 안 되면 그만둬야지 하고 별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지냈더니 오히려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누가 뭐라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기본은 지키면서 나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게 훨씬 편하고 오히려 남들도 저를 더 존중하고 쉽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들 눈치 안 보기는 지금도 쉽진 않지만 최대한 나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느낀 건데 우울할 땐 우울해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절망스럽고 비참할 땐 또 좌절하고 비참해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피하면 피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내면이 강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생각해보니 상사에게 혼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네가 발악을 해봤자 나한테 상처 하나 못 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도 쉽게 가라앉아요. 이 방법 너무 추천합니다. 저도 제 눈치 보는 친구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분대로 표현하는 친구가 더 편하다는 걸 어느 날 깨닫고 좀 더 솔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가면을 안 쓰고 대하니까 오히려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왜 나다운 삶을 살지 않는 느낌을 받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지속적으로 남을 먼저 생각해 남한테 맞춰줘라는 메시지를 엄마에게, 우울한 감정은 웃으면서 참고 넘겨라는 말은 아빠에게 들으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네요. 다이어리 일기에 감정 쏟으면서 숨죽여 살아왔던 과거의 나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제는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저도 어제 인간관계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인공지능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인간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 갈 길 가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라. 감정에 귀 기울여줘라. 수많은 강연을 들어봐도 그래야 된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의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었어요. 저는 10대 때 경청이란 책을 읽고 내 이야기를 재밌게 풀지 못한다면 난 들어주기라도 해야겠다 결심하고 실천했지만 지금은 듣기만 할 줄 알고 말할 줄은 모르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가끔 제 얘기하면 재밌고 신나는데 레퍼토리가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고 그럼 또 상대방 얘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 내용이 상대방 말에 맞장구 쳐라. 이런 거니 내 감정은 점점 배제하고 상대방 얘기만 수긍해주고 긍정해주고 나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청은 비즈니스적인 수단으로 목적이 있을 경우 상황 봐가면서 쓰란 거지 내 자신을 지우란 게 아니었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항상 전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상 회피만 해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드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우울증은 이런 인간 관계 때문에 왔는데 왜 전 항상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찾고 그 사람들 원망만 했는지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안아줬더라면 내가 나를 먼저 괜찮다고 토닥여줬다면 극단적이게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죄책감으로 세상에서의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연락 오는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고 혼자 아무 생각하지 않는 하루를 살기만 바랬는데 이제 저에게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인간관계는 내가 힘들다면 굳이 날 바르면서까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 동의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휘둘리거든요. 뭐라 그러지 그 생각이 그 과정에 있는데 대놓고 한 생각은 아닌 거 그거 꺼내서 제대로 생각하면 덜 휘둘리고 자유로워져요.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건 감정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생각도 삶도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게 인간의 공통점인데 감정과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저 존중 인정만 해준다면 다른 게 다 달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곤한 인간관계 아예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젠 어쩔 수가 없네요. 노력해도 안 되고 할수록 피곤하고 자괴감마저 느껴진다면 이번 생애엔 불가능한 거겠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어요. 대신 다른 노력을 하며 행복을 찾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겠죠. 가성비 낮은 노력이나 소모를 더는 하지 않아도 주변에 인간 없어도 그냥저냥 사라지네요. 지금 나는 힘든 것이 맞아. 내가 예민하고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플만 하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보자. 나는 무엇보다 중요해.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제일 우울하고 마음이 바닥이었을 때 자꾸 슬프고 안 좋은 감정이 드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자꾸 괴롭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래. 이제 무슨 생각이 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무슨 느낌, 감정, 생각이 들어도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인정해 주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쪽과 그래도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충돌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거나 힘들 때마다 사이다로 다 맞대응해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사회생활에서 매번 그러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내 감정은 내가 잘 소화시킨다면 힘든 게 반으로 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집중.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신경 쓰던 그 에너지가 업무만큼 힘들었다는 걸 최근에서야 몸소 느꼈네요. 남의 단점을 지적질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치고 본인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더군요. 그냥 다 시기 질투입니다. 잘못 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열심히 잘 커오고 잘 살아온 겁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은 것을 충만히 가진 사람이라서 타인들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멋대로의 기준들에 맞추기 위해 나를 자꾸 채찍질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내가 날 가장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도 나뿐이다. 타인은 절대 나를 다 이해해 줄 수 없다. 그나마 10중에 4에서 5 정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를 생각해 주고 노력을 많이 해주는 사람인 것이고 보통 사회적 인간관계는 0이거나 1 정도의 이해에 그쳐진다. 그러니 기대 자체를 하지 말자. 행복해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일부는 술을 마시고 화를 내며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것은 아픔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뿐이고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잊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관계로 인해 생긴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 자유로움마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에 깊이 빠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나쁘다고 여기고 행복해지려고 애쓸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해결하게 되면 관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설령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괜찮다고 여깁니다. 슬픔, 우울함, 괴로움은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며 그것을 온전히 느낀다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접근 방식일 뿐이지만 상황이나 내 마음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제한된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 필요 그리고 한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각은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은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탐색하고 이해하는 여정은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인간 관계까지 생각해야 하나 하는 생각 드시는 분 정말 많을 것으로 압니다. 심리학, 처세술, 인간관계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책과 강의를 수십 권에 달하도록 읽어보신 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과 강의에 나오는 내용은 효과는 있지만 정말 피곤해지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대신 이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쉬워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바로 사람 문제, 즉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나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문득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구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그 사람인데 왜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드는 게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이나 처세술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줘라. 근데 왜 그래야 되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칭찬까지 해주래요. 좀 다른 방식으로는 화제를 바꾸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난 이렇게 말해야지.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 늘 긴장하고 머리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감이 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 집중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아무리 심리학을 배우고 실천한다고 남이 내가 원하도록 행동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관계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인간이라는 단어에는 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으려면 먼저 인간이 있어야 하고 인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늘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것, 결국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즉 존중은 감정 존중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세상은 자신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밖으로부터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남 탓, 환경 탓, 세상 탓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만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존중이란 것을 남에게서가 아닌 나에게서 찾게 된다면 모든 것은 쉬워집니다. 그 중요한 인정을 내가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남에게서 찾아야겠습니까?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잘했다. 등등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던 인정의 말을 내가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저한테 너무 차가운 나 너 싫어라는 느낌을 뿜어대는 상사가 있었는데 초반엔 퇴근해서도 나를 왜 싫어할까 이런 생각으로 잘 보이려고 커피도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태도에 그냥 저 사람은 포기다. 정 안 되면 그만둬야지 하고 별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지냈더니 오히려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누가 뭐라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기본은 지키면서 나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게 훨씬 편하고 오히려 남들도 저를 더 존중하고 쉽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들 눈치 안 보기는 지금도 쉽진 않지만 최대한 나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느낀 건데 우울할 땐 우울해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절망스럽고 비참할 땐 또 좌절하고 비참해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피하면 피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내면이 강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생각해보니 상사에게 혼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네가 발악을 해봤자 나한테 상처 하나 못 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도 쉽게 가라앉아요. 이 방법 너무 추천합니다. 저도 제 눈치 보는 친구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분대로 표현하는 친구가 더 편하다는 걸 어느 날 깨닫고 좀 더 솔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가면을 안 쓰고 대하니까 오히려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왜 나다운 삶을 살지 않는 느낌을 받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지속적으로 남을 먼저 생각해 남한테 맞춰줘라는 메시지를 엄마에게 우울한 감정은 웃으면서 참고 넘겨라는 말은 아빠에게 들으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네요. 다이어리. 일기에 감정 쏟으면서 숨죽여 살아왔던 과거의 나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제는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저도 어제 인간관계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인공지능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인간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 갈 길 가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라. 감정에 귀 기울여줘라. 수많은 강연을 들어봐도 그래야 된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의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었어요. 저는 10대 때 경청이란 책을 읽고 내 이야기를 재밌게 풀지 못한다면 난 들어주기라도 해야겠다 결심하고 실천했지만 지금은 듣기만 할 줄 알고 말할 줄은 모르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가끔 제 얘기하면 재밌고 신나는데 레퍼토리가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고 그럼 또 상대방 얘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 내용이 상대방 말에 맞장구 쳐라. 이런 거니 내 감정은 점점 배제하고 상대방 얘기만 수긍해주고 긍정해주고 나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청은 비즈니스적인 수단으로 목적이 있을 경우 상황 봐가면서 쓰란 거지 내 자신을 지우란 게 아니었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항상 전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상 회피만 해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드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우울증은 이런 인간 관계 때문에 왔는데 왜 전 항상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찾고 그 사람들 원망만 했는지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안아줬더라면 내가 나를 먼저 괜찮다고 토닥여줬다면 극단적이게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죄책감으로 세상에서의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연락 오는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고 혼자 아무 생각하지 않는 하루를 살기만 바랬는데 이제 저에게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인간관계는 내가 힘들다면 굳이 날 바르면서까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 동의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휘둘리거든요. 뭐라 그러지 그 생각이 그 과정에 있는데 대놓고 한 생각은 아닌 거 그거 꺼내서 제대로 생각하면 덜 휘둘리고 자유로워져요.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건 감정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생각도 삶도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게 인간의 공통점인데 감정과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저 존중 인정만 해준다면 다른 게 다 달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곤한 인간관계 아예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젠 어쩔 수가 없네요. 노력해도 안 되고 할수록 피곤하고 자괴감마저 느껴진다면 이번 생애엔 불가능한 거겠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어요. 대신 다른 노력을 하며 행복을 찾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겠죠. 가성비 낮은 노력이나 소모를 더는 하지 않아도 주변에 인간 없어도 그냥저냥 사라지네요. 지금 나는 힘든 것이 맞아. 내가 예민하고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플만 하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보자. 나는 무엇보다 중요해.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제일 우울하고 마음이 바닥이었을 때 자꾸 슬프고 안 좋은 감정이 드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자꾸 괴롭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래. 이제 무슨 생각이 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무슨 느낌, 감정, 생각이 들어도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인정해주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쪽과 그래도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충돌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거나 힘들 때마다 사이다로 다 맞대응해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사회생활에서 매번 그러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내 감정은 내가 잘 소화시킨다면 힘든 게 반으로 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집중.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신경 쓰던 그 에너지가 업무만큼 힘들었다는 걸 최근에서야 몸소 느꼈네요. 남의 단점을 지적질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치고 본인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더군요. 그냥 다 시기 질투입니다. 잘못 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열심히 잘 커오고 잘 살아온 겁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은 것을 충만히 가진 사람이라서 타인들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멋대로의 기준들에 맞추기 위해 나를 자꾸 채찍질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내가 날 가장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도 나뿐이다. 타인은 절대 나를 다 이해해 줄 수 없다. 그나마 10 중에 4에서 5 정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를 생각해 주고 노력을 많이 해주는 사람인 것이고 보통 사회적 인간관계는 0이거나 1 정도의 이해에 그쳐진다. 그러니 기대 자체를 하지 말자. 행복해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일부는 술을 마시고 화를 내며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것은 아픔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뿐이고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잊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관계로 인해 생긴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 자유로움마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에 깊이 빠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나쁘다고 여기고 행복해지려고 애쓸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해결하게 되면 관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설령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괜찮다고 여깁니다. 슬픔, 우울함, 괴로움은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며 그것을 온전히 느낀다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접근 방식일 뿐이지만 상황이나 내 마음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제한된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 필요 그리고 한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각은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은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탐색하고 이해하는 여정은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